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. 김영광 행정사님이 기록하신 행정사의 실수, 과태료 억울타파 프로젝트, 그 시작에 관한 건데요. 네, 이게 아주 사소한 실수. 그러니까 블로거 오타 하나가 어떻게 300만 원짜리 과태료로 이어질 뻔했는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죠. 맞아요.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던 행정사님이 왜 마음을 바꿔서 동료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직접 나섰는지 그 과정이 참 드라마틱하더라고요. 한번 따라가 보죠. 네, 이게 단순한 오타 문제를 널어서 행정처분의 적절성, 또 뭐랄까, 이의제기 과정에서의 어떤 압력, 이런 문제까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거든요. 특히 그 동료분의 그 단호한 태도, 나는 굴복 못한다. 이 의지가 김영광 형정사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핵심 포인트 같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일 수도 있는데 원칙과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로 한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 저항의 서사를 좀 밝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건 발단은 진짜 사소했어요. 행정사이자 공인중개사 대표인 동료분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데 건물 사용 승인 날짜를 실수로 잘못 적은 거예요. 네, 뭐 2025년 1월인데 키보드 숫자를 잘못 누른 거죠. 6이나 7 같은 걸로. 정말 작은 실수죠. 그런데 관할 구청, 이게 샵 마포구청이었는데 여기서 이걸 부동산 표시 광고 위반이다 이러면서 무려 300만 원 과태료를 내라고 예고 통지를 보낸 겁니다. 아, 300만 원이요? 오타 하나에? 네, 근데 중요한 건 이 동료분이 통보 받자마자 바로 내용을 고쳤다는 거예요. 그리고 왜 그랬는지 경위서까지 썼고요. 네, 잘못 인정하고 최대한 협조를 한 건데 그런데도 구청 담당자가 좀 이상한 제안을 했다고 하죠. 맞아요. 뭐 자진해서 내면 15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요. 이게 약간 행정처분이 무슨 흥정 대상도 아니고 말이죠. 김영광 행정사님도 이 부분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다고 기록에 남기셨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재밌는 건 이 얘기를 들은 김현광 행정사님의 첫 반응이에요. 오히려 동료를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주변 다른 분들은 아이고 억울하겠다, 이의제기 해봐라 막 이랬는데 김행정사님은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하신 거죠. 네, 이거 이의제기 해봤자 시간 돈 들고 실의가 없을 수 있다. 그냥 깎아줄 때 내고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? 뭐 이런 식으로요. 아무래도 행정 절차의 그 어려움을 아시니까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.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고요. 네,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어디 쉽나요?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. 바로 그 당사자, 동료 행정사님의 반응 때문이었어요. 네, 이분이 완전 이렇게 비굴하게는 못 끝낸다. 행정심판이라도 가겠다.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오신 거죠. 대단하시네요. 김 행정사님이 평소에 그 동료분을 되게 온화하고 유쾌한 분으로 봤는데 그 순간에는 뭐랄까 강철 날개를 편 백조 같았다고 잔다르크 같기도 했다고 표현하셨더라고요. 하하, 표현이 재미있네요. 그만큼 의지가 강했다는 거겠죠. 네, 마포구청에 대한 분노도 엄청났다고 하고요. 바로 이 지전이 김영광 행정사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동료의 그 꺾이지 않는 의지. 맞아요. 처음엔 현실적인 타협을 권했지만 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겠다는 태도에 뭐랄까 감화되었다고 할까요? 공감하게 된 거죠. 이게 정말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인데 과연 과태료 부과가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죠. 네, 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7조 말씀하시는 거죠. 고의나 과실 없으면 과태료 부과 안 한다는. 맞습니다. 기본 원칙이죠. 그리고 또 즉시 고치고 협조했는데 300만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요. 심지어 15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는 제안 자체가 처분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요. 그렇죠. 그 법 제14조에 보면 위반 동기, 목적, 결과, 태도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인 거죠. 네, 근데 김행정사님을 정말 화나게 한 건 따로 있었다면서요. 아, 네. 그 동료분이 전해드렸다는 구청 담당자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떤 내용이었는데요?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면 뭐 다른 사소한 거라도 꼬투리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. 약간 이런 뉘앙스였다고 해요. 와, 이건 좀 심각한데요. 그렇죠. 이건 뭐 헌법상 보장된 이의 제기 권리를 그냥 위축시키는 발언이잖아요.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.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 원칙이나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네. 행정기본법상 권한 남용 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크고요.
심하면 직권남용이나 강요죄, 협박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.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으셨겠네요. 네, 더 이상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. 행정 전문가로서 또 동료로서 이건 바로잡아야 한다. 이런 책임감을 느끼신 거죠. 그래서 내가 당신의 글라디에이터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군요. 네, 그렇게 어굴타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. 김행정사님이 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신 거죠. 단순히 과태료 깎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처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걸 밝히기로 하신 거고요. 맞습니다. 이의 신청부터 시작해서 행정심판, 필요하면 과태료 재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던 거죠.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구청 담당자의 그 발언 있잖아요. 그게 오히려 반격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셨다는 점이에요. 아, 네. 그게 혹시 부당한 표적 단속이나 보복성 행정 아니냐? 이런 의혹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의뢰인 동의를 받아서 블로그 같은 데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셨다고요? 네.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좀 공익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. 자, 정리해보면요. 오늘 우리는 블로그 오타라는 작은 실수가 어떻게 300만 원 과태료 부과와 행정기관과의 갈등으로 번졌는지 그 시작을 봤습니다. 네. 그리고 처음에는 현실적인 조언을 했던 김현광 행정사님이 동료의 강한 의지와 또 행정처리 과정에서 느낀 어떤 부당함,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함께 싸우기로 마음먹는 그 과정을 따라가 봤죠. 특히 고의 없는 실수에 대한 처벌이 과연 적정한가, 그리고 행정기관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, 이런 점들이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? 전문가조차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행정처분 앞에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다는 것,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그렇죠.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,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.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김영광 행정사님은 이 과정을 전부 기록하고 공개하겠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이렇게 과정이 투명하게 다 드러날 때 과연 행정기관의 대응은 좀 달라질까요? 그리고 이 투명성 자체가 이 싸움에서 또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함께 지켜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.